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꿈틀꿈틀 스무고개입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당 밖에 꿈틀거리는 대권 주자 2명 정도가 있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어제 페이스북에 대권 후보 찾기 스무고개가 점입 강역이다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썼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자꾸 대권 주자 얘기를 꺼내는 것은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서 대선 잠룡들을 관리를 하고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 아니겠느냐라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되더라도 잘 도와줄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지금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논란이 계속 이어지니까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또 일종의 해명성 발언을 또 했습니다. 해명성 발언? 그렇습니다. 일단 꿈틀거리는 대권 주자 이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2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접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 대선 주자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또 대선을 하는 것과 자신은 관계가 없다 이런 취지의 이제 주장도 했습니다. 즉 본인이 나가기 위한 그런 일은 아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의 일련의 발언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이 외부 인사 영입론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지금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당내 분위기를 좀 의식을 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언론에서는 그럼 진짜 말 그대로 스무고개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 찾는데 아주 혈안이던데요.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언급을 해서 화제가 됐던 백종원 씨라든지 최근 여론조사에서 또 지지율이 높게 나왔던 윤석열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한테 언론이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최근엔 또 2명이 추가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홍정욱 전 의원하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죠. 처음 나오는 이름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 다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또 정계 복귀론 또는 정계 진출론 이게 이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사람들이죠. 홍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젊은 시절에 이제 자신의 어떤 유학 경험을 쓴 칠막 7장이라는 책으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조기 유학 붐을 일으킨 적도 있었는데요. 2008년 총선에서 노회찬 전 의원을 노원병에서 이기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2012년 총선에 뭔가 이제 정치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불출마를 했었습니다. 이후에 헤럴드 경제 사장으로 복귀를 했다가 친환경 식품 사업 이런 것들에 손을 대는 등의 어떤 경제 활동을 쭉 이어왔는데요. 2018년에도 이제 서울시장 선거 출마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공직을 맡기 위한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불출마를 또 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70년대생 40대 경제통 이 얘기를 하면서 실제 1970년생인 이 홍정욱 전 의원이 다시 주목을 받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딸 마약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미국 유학 중이던 장녀가 마약류를 소지한 상태에서 입국하다가 세관에 적발이 돼서 이 수사를 받았는데 수사 과정에서 투약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가 미성년자였던 나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논란이 불거졌었고요. 그래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고 2심에서도 이 선고 내용이 유지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정욱 전 의원을 대권 주자로 본다면 이런 문제는 정말 큰 걸림돌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또 한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김동연 전 부총리는 어떤 사람이죠? 이 김동연 전 부총리는 1957년생이라서 앞서의 70년대생 40대 이런 건 아닌데 밖에서 꿈틀거린다 이런 표현 때문에 주목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동연 전 부총리의 경우에 퇴임 이후에 유쾌한 반란이라는 이름의 사단법인을 설립을 하고 지방 강연 이런 행보를 쭉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총선 앞두고도 여당하고 미래통합당 양쪽에서 영입 시도가 있었다라는 게 알려져 있는데 다 지금 고사를 한 상태죠. 그리고 퇴임 직후에도 자유한국당 영입설이 있었는데 이때도 나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부총리다 이렇게 영입을 거부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메시지는 정치에 관심이 앞으로 없다는 뜻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지방 강연이라든지 이렇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또 뭔가 좀 의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밖에서 꿈틀거리는 사람으로 지금 지목이 된 것 같습니다. 강연이야 여기저기서 부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전직 관료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닌데 그런 활동을 넘어설 것처럼 보이는 이런 면이 있으니까 자꾸 또 거론이 되는 거겠죠. 첫째로 아무래도 정치적 상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대가 되는 이런 시각이 있다 보니까 이런 평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김동연 전 부총리의 경우에는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해서 상고를 졸업하고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1982년에 입법고시, 행정고시에 모두 합격한 인물이다. 이런 나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벌에 따른 인맥의 도움 없이 자기 실력으로 공직사회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랐다. 이런 자수성가형 인물이다. 이런 점을 좀 주목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미래통합당 쪽으로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럼 현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그게 맞느냐 이런 얘기는 여전히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경제부총리 재직 당시에 예를 들면 소득주도 성장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의사표시를 지속적으로 했고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 필요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보수 정치의 대권 주자 뭐 이런 식으로 또 보이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의견을 냈다는 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또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또 주목하는 시선도 있는데요. 또 단지 이런 개별 정책에 대한 태도만이 아니고 과거 참여정부의 뭐 비전 2030 이런 논의를 주도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제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릴 능력도 있다. 이런 평도 이제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뭐 경제 정책 이런 걸 넘어서는 자기 아젠다 또 자기 브랜드 이런 거를 갖고 가려는 그런 의도 역시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앞서 유쾌한 반란 말씀드렸는데 김동연 부총리가 2017년에 쓴 책 제목이 있는 자리 흐트리기라는 이제 이름이었고 이때 부제가 이제 나와 세상의 벽을 넘는 유쾌한 반란이었거든요. 그리고 경제부총리 하기 전에 아주대 총장을 했는데 그때도 학내에서 유쾌한 반란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런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 국무조정실장을 할 때도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높여서 사회적 거래 비용을 낮추고 그러기 위한 대타협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강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제 정책을 넘어서는 뭔가 사회 전체의 아젠다를 계속 던진다는 점에서 이거 뭔가 큰 꿈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냐 이런 평이 계속 이제 나왔었던 거죠. 약점도 있죠? 첫째는 대중성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하는데 언론의 관심 바뀐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고 특히 대권 주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보수 후보라고 전제를 할 때는 역시 이제 앞서 말씀하신 이 정권에서 경제부총리를 했다 이런 이력은 약점일 것이고요. 또 가령 이제 신재민 사무관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서 보면은 신재민 사무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적자 국채 규모를 늘리라고 강요한 사람이 김동연 부총리로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약점인데 그래서 종합을 하면 김종인 위원장의 무슨 뭐 꿈틀꿈틀 얘기는 특정인이 뭐 부각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보수 대권 주자의 풀이 넓어지는 효과에 일단은 그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